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환경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준영입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논문을 쓰고 수백 건의 현장 조사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의 사건이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구실에서만 머물던 학자의 길을 넘어 사람들에게 이 위험을 알리는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계기가 되었던 하루,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연구 계획을 정리하던 중 오래 함께해온 동료 김민정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제 곁에서 연구를 함께했던 믿음직한 후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순간 등줄기에 싸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 박사의 어머니 정순옥 어르신은 올해 77세셨고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며 유기농 채소만 고집하시고 마시는 물도 정수된 생수만 사용하셨죠. 술, 담배는 평생 손에 대지 않으셨고 아침마다 꾸준히 산책을 하며 운동을 실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정밀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납, 알루미늄, 카드뮴을 포함한 중금속 수치가 젊은 사람의 10배가 넘게 검출되었고 환경 호르몬의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교수님 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물질에 노출되신 걸까요? 저희는 평소에도 모든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왔는데 김 박사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학자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도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생활 속 무언가가 문제였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김 박사와 함께 정 어르신의 집을 직접 찾기로 했습니다. 과학은 실험실 책상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현장을 직접 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공간 속에 이토록 위험한 독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겪은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순옥 어르신의 집은 전형적인 시골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담장에는 국화가 피어 있었고 마당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겉보기엔 그 어떤 문제도 없는 오히려 정갈하고 건강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평소에 쓰시는 물건들이에요. 김 박사는 주방과 거실, 침실을 천천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환경 독성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 장비를 챙겨와 실내 공기와 생활용품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저희는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실내 공기였습니다. 마치 실험실에서처럼 주방 한가운데서 측정기를 작동시키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수치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도심의 미세먼지가 심한 날보다 3배 이상 높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실내 공기 중에서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교차로 한복판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게 실내 공기라고? 저는 순간적으로 장비가 잘못된 게 아닌지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 측정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깨끗해 보이던 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집안 곳곳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주방, 거실, 욕실, 심지어 사용 중인 가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정 어르신이 매일 사용하시던 고무 재질의 도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고 10년 넘게 사용해 온 코팅 프라이팬에선 과부라 화합물이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물질 중 하나로 코팅이 조금만 벗겨져도 공기 중에 떠다니며 인체에 흡입될 수 있습니다. 또 거실 바닥에 깔린 비닐 매트에선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었죠. 이 물질은 특히 여성의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가동하던 가습기였습니다. 물을 한 달에 한 번쯤 갈아주신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곧바로 물통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엔 눈으로도 보이는 세균, 찌꺼기와 함께 정밀 분석 결과 미세 플라스틱까지 검출되었습니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유해 물질들이 고스란히 폐로 흡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가습기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숨이 막혀요. 바깥에 있으면 훨씬 낫고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르신의 몸을 망가뜨린 건 외부가 아니라 바로 이 집 안이었습니다. 김 박사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이었고 누군가보다 더 정갈한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스런 생활 속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생활 속 독소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이 진실을 더 이상 학회 발표와 논문 속에만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정 어르신 한 분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일반 가정집을 무작위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크고 작은 가정의 실내 환경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모았죠. 조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검사한 100가구 중 98가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건강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유해물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차단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연구는 책상 위에서의 실험이 아닌 현실 속 해답을 찾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프라이팬, 밀폐 용기, 수세미, 바닥재, 그리고 공기 중에 냄새 없는 화학물질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위협하고 있던 것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저는 오늘 그 해결책을 처음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장비가 아니라 몇천 원이면 가능한 실천법으로 말이죠.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이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그동안 제가 연구해온 모든 자료와 논문, 그리고 전 세계 환경 독성 보고서를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소는 어떻게 체내에 축적되고 어떤 방식으로 배출되는가? 이미 수많은 논문 속에 그 힌트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일이었죠. 연구실에서나 가능한 복잡한 해독 치료가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효과가 검증된 간단한 방법. 저는 그것을 찾고자 했고 결국 해답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고도 그 중요성을 몰랐던 자연 재료들이었습니다. 저는 중금속 배출과 환경 호르몬 해독에 효과가 입증된 수십 가지 식품 중에서 안전성과 구하기 쉬운 정도,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를 기준으로 최종 3가지를 골라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낙,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중금속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단, 날로 먹는 것만으로는 알리신이 충분히 추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늘을 일정한 방식으로 물에 우려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마늘 10쪽을 잘게 다져서
찬물 500ml에 하룻밤 동안 담가두는 것이죠. 아침에 그 물만 걸러내어 마시면 알리신이 최대한 활성화된 상태로 몸에 들어갑니다. 이 마늘 우린 물이 해독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적인 방법으로 마시면 효과가 제한됩니다. 카테킨은 온도와 시간에 따라 추출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티백 3개를 뜨거운 물 300ml에 정확히 5분간 우리고 티백을 꺼내지 않고 꼭꼭 눌러 짜내는 방식을 권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효 성분이 최대한 추출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섬유소는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은 체내에서 쉽게 빠지지 않지만 알긴산은 이들을 장에서 직접 감싸 배출해줍니다. 저는 건미역 10분간 찬물에 불린 후 믹서기에 넣어 물과 함께 가라즙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미역즙은 생식 형태보다 흡수율이 높고 효과도 탁월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늘 100ml, 녹차 50ml, 미역즙 50ml 이렇게 2:1의 비율로 섞으면 하루 해독 음료가 완성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컵씩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맛은 솔직히 처음엔 낯설고 약간 비릿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먼저 그 음료를 찾게 됩니다. 그만큼 신체가 느끼는 변화가 크기 때문이죠. 정순옥 어르신께도 이 음료를 권해드렸습니다. 김 박사는 반신반의하며 어머니가 과연 꾸준히 드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그분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피로감과 졸림을 호소하셨지만 이는 일시적인 명현 반응이었습니다.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어르신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어젯밤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정말 맑아요.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 김 박사가 기뻐하는 얼굴로 병원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금속 수치가 무려 3%나 감소했고 체내 환경 호르몬 농도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의 피부색은 훨씬 밝아졌고 호흡 곤란과 두통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숨 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집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르신의 말씀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간단한 재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검증된 효과.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최소 한 달은 실천해야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 할 과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몸속의 독을 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이상 독소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마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마늘 대신 양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양파에도 알리신과 유사한 성분이 있어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위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공복이 아닌 식후 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녹차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넷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미역의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은 태아나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은 삼가야 합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 무리하게 양을 늘리시는 분도 계신데 하루 200ml, 이 비율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과하면 오히려 설사나 복통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35일간은 몸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나 졸림, 소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명현 반응입니다.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사라지며 이후부터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건강 문제가 눈에 띄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닌 방법으로 몸의 기능을 되살리는 일. 이것이 진정한 건강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독소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해독 음료를 마시고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 해도 매일 생활하는 집안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연구와 현장 조사,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실천 가능한 독소 차단 수칙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고가의 장비 없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며 실천하는 순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주방입니다. 대부분의 집에서 독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매일 요리하고 식사하고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인 만큼 그 위험도 큽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바닥에 있는 작은 숫자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용기 바닥의 삼각형 안에 적힌 숫자가 3번, 6번, 7번이라면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들 재질은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할 수 있는 고위험군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재질은 1번, 2번, 4번, 5번이며 그래도 뜨거운 음식이나 전자레인지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팅 프라이팬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 해도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진 순간부터 중금속이 서서히 배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팬에서 알루미늄과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라이팬은 최대 1년에 1번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한 한 스테인리스나 무코팅 무쇠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구매한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는 사용 전 기름을 묻힌 휴지로 닦아보세요. 검은 가루가 묻어난다면 연마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 물과 식초를 섞은 용액에 담가 여러 번 세척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세미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반 수세미에는 변기보다 1000배 이상의 세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세미로 매일같이 식기를 닦는다는 것은 곧 세균을 입에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1번은 수세미를 물에 적신 뒤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 살균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1번은 반드시 새 수세미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실과 침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노년층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하죠.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폴리어마 비닐 매트나 리놀륨 바닥재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새 제품일수록 그 농도는 더 높으며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또한 새 가구나 벽지에서도 포르말데이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집 증후군의 원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베이크 아웃입니다. 새 가구나 리모델링 후에는 집 안의 창문을 닫고 히터나 온풍기를 틀어 실내 온도를 40도 이상으로 올린 상태로 3시간 유지합니다. 그 후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킵니다. 이 과정을 3일만 반복하면 6개월치의 독성 물질 방출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숯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숯도 좋지만 대나무 숯이 흡착력과 정화력이 뛰어납니다. 방 하나당 1kg 정도의 대나무 숯을 여러 군데 배치해 두면 유해가스와 냄새, 습기를 흡착해 실내 공기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한 달에 한 번 햇볕에 말려서 재사용하면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가습기 사용법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돗물 속 염소 성분이나 잔류화학 물질이 수증기와 함께 폐로 흡입되면 오히려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제수나 증류수를 사용하시고 매일 물을 교체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로 내부를 청소해 주세요. 그래야 세균이나 곰팡이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구와 옷, 세탁 관련 독소입니다. 새 옷은 구매 즉시 입지 마시고 반드시 3번 이상 세탁 후 입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조 공정 중 잔류된 염료나 가공 화학제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도 중요합니다. 경광 증백제나 인공향이 강한 합성 세제는 피하고 천연 성분 세제 또는 베이킹소다, 식초를 활용한 자가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는 수많은 유해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단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집 안 독소의 90% 이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크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의 플라스틱 용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과감히 버리세요. 수세미는 이번 주 안에 새 것으로 바꾸시고 가습기 물은 오늘부터 매일 갈아주세요. 작은 변화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독소 없는 환경,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해독 음료와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실천한 분들의 변화는 단순한 건강 회복을 넘어 인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10년 넘게 만성 알레르기로 고생하셨던 52세 직장인 이동훈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재채기와 콧물에 시달리며 알레르기 약 없이는 출근도 어려웠던 분이었죠. 병원에선 진먼지 진드기나 계절성 알레르기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 영상을 보고 해독 음료와 실내 환경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뜯어보니 안쪽에 곰팡이가 퍼져 있었고 오래된 에어컨에선 각종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침실 카페트에서는 진드기 수치가 기준치의 5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후 이동훈 씨는 벽지 교체, 대나무 숯 활용, 에어컨 필터 교체, 그리고 매일 아침 해독 음료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단 3주 만에 증상이 80% 이상 개선되었고 약 없이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방법을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제 삶이 달라졌을 텐데요. 그 말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60대 부부 정민호, 김순자 씨 두 분 모두 당뇨와 고혈압으로 수년간 약을 드시고 계셨고 집안 공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셨지만 조사 결과 거실 바닥재와 수세미에서 환경호르몬과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정수기 필터가 3년째 교체되지 않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두 분은 집안을 점검한 뒤 전부 천연 소재로 하나씩 바꾸어 나갔고 매일 해독 음료와 함께 식단에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와 채소와 견과류를 추가했습니다. 2달 후 의사로부터 혈압약과 당뇨약을 줄여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부부는 울컥했다고 합니다. 건강이 회복된다는 게 이렇게 체감될 줄 몰랐어요. 몸이 아니라 삶이 바뀐 기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단 며칠의 실천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며칠은 귀찮고 몸이 일시적으로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명현 반응으로 인해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배변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7일 이내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한 달쯤 지나면 피부가 맑아지고 체중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혈압, 혈당, 염증 수치, 간 수치가 안정화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 고치기보다 독소가 쌓이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 닿는 피부까지 모든 것들이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면역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독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 상태는 오늘 실천한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건강은 함께 나눌수록 커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집니다. 특히 채팅방, 밴드, 단톡방,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해독 음료 한 잔, 수세미 교체, 플라스틱 용기 점검.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을 더 가볍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건강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